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던 바하고는 좀 다른 점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바라던 분이 됐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니까 지금 국회의원 영선 대표에 국회의원 영선 후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고 지금 뒤에 지금 어른어른거리는 거는 김종인 옛날에 그 추진위원장 하던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그림자가 얼씬얼씬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원팀 만들겠나? 지금 아까 제가 이거 영선 대표의 영선 후보를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조짐이 영 안 좋아요. 자, 보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경선을 도와주던 김영환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만나가지고 내가 파리떼냐, 파리, 김종인의 파리가 유명하지요. 파리떼냐고 물어지켜고 이준석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뭐 정치 거강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8일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내가 파리떼냐고 반발을 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하예나 이 젊은 사람이 아주 표현도 독하게 했어. 하이에나나 파리떼를 비교 언급하면서 그다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강꾼으로 몰아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게 영선 대표의 영선 후보를 지금 다시 한번 또 나비는 이유가 있어요. 선거 때가 되면은 정말로 표라고 생긴 거는 그 앞에 가가지고 표 비슷한 거 앞에 가가지고 절을 수백 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영건 나 뭘 믿고 이런지 몰라. 이 젊은 사람이 혈기가 대단해.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선대위에 홍준표 모시기 큰 의미 없다. 어떻게 간대기가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 응?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표가 삐까삐까했어요. 삐까삐까했고 지금 표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당심으로 이겼고 당심해봐야 50만 당원밖에 안 돼요. 홍준표 후보는 여론 5천만이 대상으로 하는 여론에 이긴 거예요. 이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값이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그런 결과를 내놨는데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모시기 큰 의미 없다고 지금 큰소리 빵빵 쳐요. 참 홍준표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정말로 이 부자지간 같은 그런 나이 차이예요. 엄청 나이 차이가 많아요. 홍준표 후보가 나보다가 2살 적은가 1살 적은가 그런데 내 막내 아들이 지금 38 되니까
대표를 가지고 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표가 어디 개인의 정당이 아니지. 요 이제 신문에 끌고 나오는 거 보면은 2030 지지 홍준표 아닌 윤석열이 직접 득표를 끌어모아야 된다. 이래서 원팀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이 사람은 원팀이 필요 없는가 봐. 홍준표 후보가 끌어모는 거는 필요 없다.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손 들어주고, 자, 우리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갑시다. 이래 하는 게, 그게 원래 컨벤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컨벤션 효과고, 그게 선거운동인데, 이 사람은 선거운동을 이따위로 해놓으니까, 노원구에서 맨날 떨어지는 모양이라, 떨어지는 원인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 한 사람의 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 윤석열 캠프 김종인 위에 자리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또 김종인이는 또 오는데 아주 자리를 비워놔야 된다. 이게 왜 비워놔야 되는데? 그거는 윤석열 그 후보가 결정할 문제지 자기가 할 얘기 아니야. 그리고 안철수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라 이렇게 치부하는 거야. 단일화 논의는 부적절하다. 이 사람은 완전히 국민의힘이 정권 창출이라든가 대통령 되기를 방해놓는 것 같아. 지금 안철수 후보도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50표, 80표, 30표, 10표 차이로 지면 어쩔 건데 이 사람 진짜 참 당대표 저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선거 치르자면은 이준석 후보 갈아치워야 되겠어요. 내가 봐서는 종로에 출발하면은 후보 지원이 힘들어요. 자기가 뭐 종로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후보 지원이 힘들어져서 내게 쉬운 것은 아니다. 나가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게지. 될 것 같으면은 뭐가 안 돼? 뭐 그런 소리 할 거 없어. 아주 이 사람 말이 영 아주 조심성이 없고 국민의힘 당원을 아주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 이준석 후보 저게 대표 이거 갈아가지고 대선 치러야지 이 정도로 말해가지고는 이 끌고 갈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준석 대표를 데리고 대통령 선거하기 버거울 것 같아요. 아주 시작하기 전에 일찍 갈아가지고 가는 게 낫든지 아니면은 김종인은 뭐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김종인이 아니라 그래도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고 저쪽에 당에는 원내대표 체제로 가는 게 맞겠어요. 이 사람 말 이래 해가지고는 딱 기분 나쁘기 좋을 만큼 딱 하는구만. 홍준표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더 많이 받았는 사람인데 모실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아주 기분 나쁜 얘기지. 이준석 대표가 또 여기 다른 신문에 얘기하는 거 보면 홍준표 선대위 참여 큰 의미 없다. 홍준표 대표로 인해 가지고 2030이 이탈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는 이탈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돼? 그런데 이 약삭빠른 하태경 의원은 하태경 의원 약삭빠르잖아요. 난 하태경 의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는 보니까네 뭐 말 같은 얘기를 했어. 하태경 의원은 홍준표 정치적인 천재다. 윤석열 후보는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 할 만큼 했네. 그래도 이 정도의 말은 해가지고 홍준표 의원인데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뭐 말이 믿기고 김종인은 안 데려올 테니까 왜 책임지고 좀 잘해 주십시오 해야 되지. 저는 뭐가 이준석 대표는 저래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뭐 원래도 갈 생각 없는 데다가 홍준표 그 지금 의원은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버렸어요. 윤석열 선대위 합류를 거부 뜻을 밝혔고 2030 당원들에게는 윤 후보 선출이 되자 탈당 인증샷이 2030의 탈당 인증샷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한마디 했는 거는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이나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붙어가지고 선거에 지는 사람은 감옥 가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도 엄청나지만은 윤석열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7건인가 8건의 지금 송사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두 사람은 전부 다 송사의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홍준표가 만약 됐다 그러면은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당원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어차피 뭐 선택을 해놨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정말 진짜 이번 선거는 아주 아이러니한 선거예요. 아리까리한 거야. 홍준표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 써놨는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개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 말 진짜 멋있는 말이죠. 대선 국민의힘 6월 29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선언하고 3월 6일 날 사직할 때부터 이제까지 그 인기가 보통이 아니랬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여기에 범접을 모였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와가지고 거의 삐까삐까로 나중에는 당심에는 졌지만은 대국민적 여론에서는 이겼잖아요. 오히려 더 큰 무리에서 이겼어요. 이게 아주 이상한 선거 결과예요.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전당대회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거기까지다. 전당대회장까지다 이게.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자기 플랫폼에서 선거운동 해주겠다는 얘기야. 나머지 정치 인생은 이 땅의 청장년들과 꿈과 희망을 같이 하는 여유와 낭만으로 보내고 싶다. 이제 막 손을 많이 들이고 있긴 해. 저에게 그동안 수천 통의 카톡과 메시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곧 개설된 청선의 꿈 플랫폼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자기 플랫폼을 따로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네. 회원수가 300만이 되면 그게 나라를 움직이는 청년의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선거가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뭐 어차피 결과는 누가 한 사람이 나와야 되지만은 이 홍준표 의원이 캠프 해단식을 했어요. 해단식을 했는데 2030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안 만나겠대. 이 참 걸났잖아.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은 난 떨어진 사람입니다. 내일 이렇게 올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지. 아주 행복한 그런 해단식을 했는 것 같아요. 8일날 홍준표 캠프 해단식에 2030 지지자들이 운집을 했다. 사진 촬영 요청이 쇄도를 했고 홍준표 의원은 나는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홍준표 의원은 이번 대선 지는 사람은 감옥 갈 것이다.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대위에 합류 안 한다는 것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윤석열의 만남 요청에
만나서 달라질 게 없으니까 뭐 안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참 윤석열 후보 진짜 참 속 타겠어요. 어디 뭐 원희룡이나 유승민급이 아니고 자기보다 오히려 더 센 사람인데 이거 가짜지. 그 똥줄이 타는 거는 지금 윤석열 후보예요. 청년, 그다음 원팀, 그다음 이제 현안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이 윤석열의 과제예요, 과제. 과제인데 지금 똥볼 차고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뭐 똥볼 처적하고 있잖아요. 후보는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얻어가지고 당선이 돼야 되는데 뭐 2030 뭐 헬렐레 하기 생각하고 앉았고 윤석열 후보보다 더 사실 지지도가 더 평가로 봐가지고는 더 높다고 생각하는 홍준표 의원은 모실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지금 뭔가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됐으면은 저기 후보로 뽑혔으면은 이런 얘기 절대로 못 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만 딱 나왔다 그러면은 단번에 잘랐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숨 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지금부터 제가 합니다. 딱 이 소리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영선의 대선 후보가 되나 놓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선거는 구경도 못 했으니까 선거사원 불러다가 니 돈 줬어 안 줬어 이런 거나 물어봤지 모르잖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준석 대표인데 목을 맬 수밖에. 목을 매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 멋대로 짓거리 제껴보니까 이 가짜는 문제지. 자, 홍준표 후보 떨어지고 나니까 75%의 2030 세대가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준석은 담담해요. 뭐를 믿고 담담한가? 이거. 그래놓고 2030 뭐 40명 남짓이라고? 아이, 이 사람 진짜 이 젊은 사람. 아유, 젊은 사람 안 취할 거를 지금 젊은 사람 취하는 거예요. 영선의 대표 나왔을 때는 정말로 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 장년들의 희망으로 봤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절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래 놓고는 뭐 지바람에 이준석 경로라 그러고 무슨 경로야, 경로는. 여기 김재원 의원도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어떨 때는 말 같은 말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뭐 말 같지 않게도 말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요 애들 저기 2030 탈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원 의원이 바른 조언을 했는 것 같은데 김재원 의원이 있는데 최고위 의원인데 성질을 내는 것 같더라고. 대먹지 않았어. 지금 온 신문이 1800명 탈당하고 2030이 75%가 나가고 있다고 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웃기고 있어. 이 판에도 지금 자 여기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장동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예요, 후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이 거기에 하천대유에 상인 고문으로 했고 딸내미가 뭐 아파트 뭐 어떻게 저떻고 거기에 지금 윤석열 대표고 저쪽에 후보가 대장동을 뭐 내가 검찰총장 있으시면 단번에 해치웠다 그러는데 박영수 단번에 해치워야 될 입장이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이 문재인이 아주 여유만만하게 이게 나라냐면서 씩 웃고 있고 서로 악수하고 딱딱 맞춰 나갈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대척점에 서가지고 참 이게 뭐 순간적으로 이래졌는 게 난 참 희한해.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방송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나도 보수예요. 나도 보수고, 어쩌면은 정말 강한 보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 자신은 저를 평가할 적에 저는 진보이면서도 보수예요. 개혁적이면서도 진보이면서도 보수예요. 3월 6일 날 사직해가지고 오늘까지가 한 8개월 정도 되고 6월 29일 날 정치 선언하면서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경험도 없는 대표하고 같이 이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왜 김종인이는 끼워가지고 김종인이 뭐 없으면은 대통령 선거 뭐 합니까? 어? 김종인이 데려오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홍준표를 벤치시켜야 되지. 김종인은 홍준표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영창 갖는 사람이에요. 그 아직도 이준석 대표는 그걸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알고 그런다 그러면은 아주 못된 행위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섞어 놓으려 그래? 응? 그러면 안 되지. 자, 박영수 특검에서 이거 검사 지식이 뭐로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 조사하면서 기소를 하는데 요 한 면에만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게 12건이에요. 12건 중에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5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 7건은 무죄야. 에이? 무죄인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 타이핑을 따로 했어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5건이 있고 무죄가 7건인데 무죄가 7건 중에 범죄가 되지 않는 불기소되는 게 4건이에요. 결국은 뭐 이게 조사도 아니야. 수사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특검들이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팀장이에요. 나 이 사람들 난 검사로 내가 언제부터 내가 검사를 안 본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응? 그래도 뭐 지금 제가 연번하고 있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정해졌으니 내가 심하게 비난할 수는 없는 거지. 논평하고 비평하고 또 채찍질 해가지고 나가는 거지. 여기 한번 영상 하나 한번 보고 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 후보들이 손쉽게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범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더해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의 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례적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거의 40%에 육박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자 가상 대결 지지율은 그에 못 미친다는데요. 여당이나 후보 지지보다 대통령 인기가 더 좋은 이례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주당 주류는 이른바 친문 지지층인데 지난 대선 경선 때 문 대통령과 치열하게 다툰 이재명 후보가 아직 친문의 표심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 걸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비호감이 높은 건 야당 후보들도 매한가지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제3지대 후보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대선은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고 추한 놈 대선이다라고 언급했지만 안철수 대표나 심상정 후보의 비호감도는 거대 양당 후보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대선은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해 차악을 골라야 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을 뽑는다 그러잖아. 이 대통령 선거가 이래가 되겠어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지금 수사선상에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뭐 수사돼 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떨어져 가지고 10년을 받는 사람이나 1년을 받는 사람이나 대통령에서 내려오기는 마찬가지예요. 이래 되면 임기 5년 내내 누가 돼도 내내 이 여기에 휩쓸릴 겁니까? 응? 좋은 얘기 아니잖아. 좋은 얘기 아니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은 선대위 구성하는데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어요. 누가 강단 있게 딱 밀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때 홍준표 의원을 한번 또 호출해가지고 불러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그랬으면은 자기가 딱딱 재단할 거예요. 딱딱. 응?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윤석열 때 김종인하고 이준석. 이준석하고 김종인은 한편. 윤석열이 또 뭐 같이 뜻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때 김종인, 이준석이야. 이 힘을 겨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힘 결합이 될 문제야. 대통령 선거 이겨야 되는데 후보는 누구야? 윤석열 후보가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놓으니까 김종인은 뭐 아직도 자리 잡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선대위 전면 재편을 요구하고 있어. 밖에서 큰소리 빵빵 쳐도 이 사람들이 몸살을 하는 거야. 기급을 경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선거하나 이게. 그런데 아직도 제자리 들어오지도 않은 김종인의 요구가 선대위 자리 비우고 정권을 나에게 달라. 이거 정권을. 그런데 윤석열의 선택은 뭐를 할 것인가? 참,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뽑는 데다가 최선을 뽑는 게 아니고 최악 중에 차악을 뽑아야 되는 이 대통령 선거. 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금 이 막대 그로표는 참 높아요. 지금 뭐 신문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 지금 이제 금방 됐으니까 이만큼 올라왔겠지. 여기 보면 안철수도 4.7%예요. 4.7%면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고도 남아. 그런데 이준석 대표 거강권으로 몰아세우고 아주 뭐 자기 아주 형의 형발이 되지만은 말 막 하는 것 같아. 버장머리 없어, 내가 봐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윤 후보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 사건은 모두 8건이에요. 지금 선상에 올라 있는 게 8건인데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게 3건이고 검찰에서도 5건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공수처는 지난 6월부터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 위증 교사 관련, 그 다음에 수사방해 의혹, 장모 수사방해 의혹을 이게 지금 검찰에서 들춰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2019년 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 수사 의뢰 사건, 그 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장모 최 씨의 모해 위증 사건, 그리고 윤 전 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이게 뭐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선수들과 국민의힘 선수들은 천냥지차예요. 아주 저 사람들은 잘 싸워. 옛날에 이해창 병역 비리도 멀쩡했어. 그런데 때를 눕혀보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대가리 수가 모자라가지고 택도 없어. 그런데도 탄핵해버렸잖아. 영장 자유해버렸는데 뭐. 국민의힘하고는 이 전투력 자체가 다르고 지금 모든 면에서 따래요. 모든 면에서 따르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조금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과 양정철이에요. 옛날에는 양정철이 컨택하려고 맞는 미팅을 가졌는 그런 것도 얘기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서로가 반대쪽에 서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양정철만 이긴다 그러면은 선거 이길 수도 있어. 그런데 결정은 나는 여기서 나지 싶어요. 모두 다 부정선거는 4.15 부정선거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은 아주 국민의힘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그런 조직체잖아. 만약에 부정선거로 진다 그러면은 승복하겠네. 잘해봐. 저는 4.15 부정선거의 의혹을 아주 깊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기를 지금 여기 지방에 살고 있어 그렇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다른 유튜버들하고 아주 긴밀한 그런 협조 체제로 부정선거를 많이 떠들었을 거예요. 근데 안동의 조충렬 기자 같은 분들은 제 안동에서도 아주 열렬하게 엄청나게 잘하고 있잖아요. 이 부정선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를 봐주는 사람이 이준석이 하태경이 사람들 몰라 뭘 믿고 하는지 모르지. 이준석은 당대표 됐는 그 자체도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 어디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번 판은 나쁜 놈, 더러운 놈, 추한 놈, 최선의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최악 중에 차악을 뽑는 선거예요. 창피하잖아.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를 제가 조금 좋아했는 그런 거는 있어서 서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면은 아니 끌고 헛들 게 뭐 있어요. 춘향이 항단이 그다음에 어린 저쪽에 젊을 때 얘기하던 발정제 얘기나 그런 거밖에 더 있어? 그게 대선 후보를 낙마시킬 만한 거리가 돼? 구치소대로 갈 만한 일이 돼? 지금 영선 후보의 영선 대표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과연 원팀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지금 이거 자리 싸움 하고 있는 거 봐. 아이고 나 진짜 웃겨요.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정권을 달라고 잘해보시오. 나는 어차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는 데까지도 정말로 누군가가 공손하게 우리 보수가 이깁시다. 국민의힘이 이깁시다 하는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지. 나도 기분 나빠서 안 하겠어. 아래 11월 5일날 발표 나자마자 한 원로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윤석열을 지지하던 분이었어요. 조 대표 어쨌든지 이래도 안 해봐야 되나? 저는 지금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 좀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래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1시간 반 정도를 얘기했어요. 예? 아니, 우리 일반 지지자도 그렇게 기분 나쁜데, 이준석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홍준표,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거 보자, 그래.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